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오준 주 유엔 한국 대표부 대사가 민주평통 뉴욕협의회와 뉴욕대학교 한인 학생회 공동 주최로 어제 열린 통일 워크숍 강연에서 남북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습니다. 특히 오 대사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남북 통일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준 대사는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 핵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려면 남북 통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오 대사는 남북 통일을 통해 한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라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오 대사는 경제적 번영과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남북 통일은 필요하다면서 국제사회 입장에서는 냉전을 완전하게 끝내고 북한 핵 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이 중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화롭고 안전한 한반도가 되겠죠. 이런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번 오준 대사 강연에는 민주평통 뉴욕협의회가 한인 차세대들에게 통일의 중요성과 당위성을 알리고 남북관계 실상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만이 논의하는 그런 것이 아닌 이제 차세대들한테도 그런 거 인식을 시켜서 통일의 준비를 좀 같이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걸 마련하게 됐습니다. 뉴욕대학교 한인 학생들은 통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계기를 통해 통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나 정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낮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래서 그걸 좀 관심을 좀 살려보자 하는 취지로. 민주평통 뉴욕협의회는 통일 안보 인식과 통일 공감대 형성을 확산해 나가기 위해 찾아가는 통일 강연회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고 대북 제재 이행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서명 운동도 함께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채널K 뉴스 금홍기입니다. 의회와 정부가 미주 이산가족 상봉에 적극적 협력의 자세를 밝혔습니다.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가족을 위한 전폭적 지지가 미국이 해야 할 일이라며 북한의 설득과 국제사회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 용사이자 미 의회 친한파 모임 대표인 찰스 랭글 하원 의원과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 로버트 돌드 하원 의원,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는 지난 30일 미주 이산가족 상봉 추진을 위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4월 재미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 제출을 주도한 랭글 의원은 아이들과 가족을 떨어뜨려 놓는 것, 또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게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의 상봉을 위해 세계를 특히 북한을 설득하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할 때 더 나은 미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관련 결의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돌드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충분한 압력을 가하고 이산가족이 상봉할 수 있을 때까지 앞으로도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대선을 겨냥한 시민권 취득 캠페인이 시작됩니다. 현재 시민권 신청 자격이 되는 영주권자는 8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들이 선거에 참여한다면 선거의 판을 흔들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전국에서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영주권자 신분 이민자는 현재 8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시민권 취득 캠페인 성과에 따라서는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민권 취득 캠페인의 가장 적극적인 이민자 그룹은 히스패닉 이민자 단체들로 전체 가운데 약 500만 명이 히스패닉 이민자들인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히스패닉 이민자를 대상으로 캠페인을 시작한 미 파밀리아
캘리포니아 보타의 벤 몬테레소 사무총장은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영주권자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고 이들이 11월 대통령 선거 전에 유권자 등록을 마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민 유권자들을 늘리고 이민개혁과 같은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선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시민권 신청서 처리가 빨라지고 있는 만큼 오는 5월 이전에 시민권 신청서를 접수하면 11월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뉴욕주 정부가 은행들의 자금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기관들의 모든 거래를 감독해 테러 조직으로 흘러가는 자금을 차단하고 돈 세탁을 미연에 방지하게 됩니다. 안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어제 각 은행의 인증 책임자가 해당 은행이 불법 자금 거래 색출을 위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필터링 시스템을 갖췄다는 사실을 매년 인증하도록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증 책임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최고 컴플라이언스 오피서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 맡게 됩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지난 4년간 주 재정 서비스국의 조사 결과 은행들의 자금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테러 자금 이전이나 돈 세탁 사례들이 다수 적발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도입된 새 규정은 뉴욕주 은행법에 따라 은행업을 하는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됩니다. 규정은 각 금융기관이 의심 가는 거래를 감시할 수 있는 거래 감시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요주의 인물이나 기관이 관련된 거래를 사전에 적발할 수 있는 워치 리스팅 필터링 프로그램을 가동하도록 했습니다. 인증 책임자는 매년 4월 15일까지 재정 서비스국에 인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새 규정은 이번 주 관부에 게재된 후 여론 수렴 기간을 거치고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저지 펠파킹 사우나가 사실상 계속 24시간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새벽 3시에서 6시까지 손님을 받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 정부는 어제 킹스파의 24시간 영업권 박탈 결정을 번복했습니다. 펠팍 이종철 부시장은 타운 관계자와 킹스파 측과 미팅을 갖고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 새 손님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24시간 영업을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킹스파는 새벽 3시에서 6시까지만 손님을 받지 않으면 사실상 기존과 동일하게 24시간 운영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모임에는 타운 측에서 이 부시장과 크리스 정 시의원, 데이비드 로렌조 행정관, 킹스파 측에서는 조영방 부사장과 건축 설계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킹스파는 건물 뒤편에 주차 공간이 200대 이상 마련돼 교통난이 없다는 점을 설명하고 문화적으로 한인들에게 심야 영업 사우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타운 외부 관광객의 유입으로 펠팍 타운의 세수가 증대된다는 이유를 들어 타운에 협조를 요청했고 타운이 상당 부분 동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가 노동기준국을 신설합니다. 전담부서를 별도 운영함으로써 노동 규정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관련 정책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지난 30일 노동기준국 신설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신설되는 노동기준국은 현재 소비자보호국이 맡고 있는 유급병과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통금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의 감독, 단속, 홍보 업무 등을 전담합니다. 그 밖에 근로자 권리와 기타 노동 규정 등에 대한 감시 조사 업무도 맡게 됩니다. 노동 규정만을 감시 감독하는 전담 부서를 운영함으로써 관련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노동기준국 신설은 근로자 보호와 함께 뉴욕시 전체의 노동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시의 각종 노동 규정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기업체와 종업원들에 대한 교육, 홍보 업무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노동기준국 신설로 유급병과는 물론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금비 소득공제 프로그램에 대한 시정부의 감독 기능도 원활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 상품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주범은 최근 급증한 사기 판매 사이트를 통해 각종 위조 상품이 범람하면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연방당국이 미국과 전 세계 4만여 개의 위조 쇼핑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조치했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산하 국토안보수사청은 온라인을 통해 불법으로 가짜 상품을 판매해오던 사이트 37,479개를 적발했습니다. 해당 사이트는 모두 폐쇄 조치됐습니다. 이번 수사는 국토안보수사청과 전미 지적재산권센터 주도로 유로폴 등 전 세계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진행됐고 미국 등 전 세계 27개국에서 운영되던 불법 온라인 쇼핑 도메인이 적발됐습니다. 헤드폰과 유명 스포츠 스타의 유니폼이나 신발, 장난감, 셀폰, 전자제품, 브랜드 명품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위조 상품들이 많았습니다.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측은 성명서를 통해 대부분의 온라인 업체들이 연말 큰 폭의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유명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도 의심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인터넷 쇼핑몰 웹사이트의 주소를 마지막까지 확인하고 주소 맨 앞에 보완된 사이트를 의미하는 HTTPS가 붙어 있어야 하며 데비카드보다는 도난 방지와 한도가 있는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가족의 의미가 변화하고 가족이 해체되면서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거주 한인 여성들의 출산율이 이민자 그룹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정책 연구기관 이민연구센터의 출신 국가별 가임기 이민자 여성들의 출산율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여성들의 출산율 지수가 1000명당 48로 조사됐습니다. 출신 국가별 이민자 여성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연방센서스국의 2014년 아메리칸 커뮤니티 서베이 조사 결과를 분석한 이 보고서에서 가임기 이민자 여성들은 1000명당 75건의 출산을 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태생 여성들의 평균 출산율 지수 59에 비해 16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 한인 여성들의 출산율 지수는 전체 이민자 여성 평균 출산율에 크게 미치지 못했고 미국 태생 여성의 평균 출산율보다도 낮았습니다. 한인 여성보다 출산율 지수가 낮은 이민자 여성 그룹은 이란과 자메이카, 컬럼비아 등 단 3개 국가에 그쳤습니다. 출신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출신, 특히 사하라 남부 지역 이민자의 출산율 지수가 100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빈곤 상태에 놓인 이민자 여성 그룹의 출산율이 99로 그렇지 않은 이민자 여성 69에 비해 높았습니다. 새생명재단이 오는 금요일 한인들에게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 이와 함께 골수기증 캠페인을 전개하고 송영선 씨를 돕기로 했습니다. 새생명재단이 오는 6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플로싱 제1교회에서 무료 독감 예방접종과 골수기증 등록 캠페인을 실시합니다. 새생명재단의 김세진 회장은 약 150명 분량의 백신이 준비됐다며 퀸즈 일원에 거주하는 한인이면 누구나 이날 행사장을 방문하면 보험 유무와 상관없이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급적 많은 한인들이 찾아오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재단 측은 이날 급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한인 여성 송영선 씨를 돕기 위한 골수기증 캠페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최근 골수기증 제한 연령이 45세 이하로 낮아진 만큼 젊은 한인들의 참여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골수기증 등록은 면봉을 이용한 간단한 구강 세포 채취로 5분 정도면 가능하고 18세부터 45세까지 기증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세계 에이즈의 날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 세계 3,700만 명의 에이즈 감염자와 HIV 보균자에 대한 항바이러스 치료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4년 첫 에이즈 바이러스가 발견된 뒤 1988년 지정된 세계 에이즈의 날. 유엔은 에이즈 환자들을 지원하고 에이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2월 1일을 세계 에이즈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에이즈의 날 지정 이후 HIV 보균자가 35% 급감했고 에이즈로 인한 사망자는 2004년 기준 42%까지 떨어져 에이즈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입니다. We have been moving from despair to hope. Let us end this epidemic by 2030. 한편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에이즈를 일으키는 HIV 바이러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 중 1,600만 명이 항바이러스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대대적으로 사용해
한 세대 안에 에이즈 확산을 끝내는 게 세계보건기구의 목표입니다. We still have 22 million people without treatment, and their life is hanging in the balance. The job is not done. The job is not finished. It is unfinished business. 한편 최근 유명 할리우드 배우 찰리 쉰이 HIV에 감염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문란한 성생활이 집중 조명된 바 있습니다. 특히 HIV는 포옹과 악수 등으로는 전염이 어렵지만 혈액이나 몸에서 나온 분비물에는 취약해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고 보건기구는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컨테이너가 무한 변신하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하우스 하면 저렴한 집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하지만 컨테이너를 이용한 아주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하우스가 탄생했습니다. 초호화 주택이 즐비한 미국 롱아일랜드 햄튼스의 한 2층 집. 수영장과 널찍한 발코니, 고급스러운 외관과 실내 인테리어는 인근의 다른 고급 주택들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집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버려진 선박 컨테이너 6개를 재활용한 겁니다. So this is sort of the first luxury green home in the Hamptons made from shipping containers. Well, the owners wanted to do a different project, so they decided to go with the shipping container to fit in with the green movement. 과거 컨테이너 집은 대개 박스 원룸 형태로 비싼 주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대학생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고급 주택가에도 컨테이너를 재활용한 집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폐기된 컨테이너를 재활용해 친환경적일 뿐 아니라 독특한 디자인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he shell of it, the container, is actually much stronger than your typical construction. 공간을 넓히려면 컨테이너 여러 개를 이으면 되고 층을 높이려면 쌓기만 하면 됩니다.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절약됩니다. It took about 8 months from start to finish to build the house, but the superstructure of the house, which is the container portion, was up in 4.5 hours. 애리조나 피닉스시에 최초로 건설된 컨테이너 아파트촌. 컨테이너 외관을 그대로 살린 독특한 건축물이 탄생하자 구경꾼들이 몰려들었습니다. I feel that the exterior matches the context of the neighborhood. It's kind of rough and raw, but also really refined. 내부도 아늑한 거실과 안방, 주방이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돼 있어 일반 아파트와 차이가 없습니다. 벌써부터 임대 문의가 폭주하며 인기를 끌자 피닉스시는 향후 컨테이너를 활용한 대형 아파트 건설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Hundreds of thousands of these just sitting there doing nothing, so we can repurpose these into living quarters. 최근에는 거주지로서뿐만 아니라 독특한 컨셉트의 상점, 건물 등으로 무한 변신하고 있는 컨테이너. 자연재해나 치솟는 월세의 피난처에서 친환경 고급 건축 자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일본 우익 세력이 최근 미국의 학자와 전문가들을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한 역사적 사실을 전면 부정하는 2권의 서적을 배포하고 있습니다. 산케이 신문사가 제작한 역사전쟁과 오서나 다쿠쇼쿠대 교수의 극복하기 왜 한국은 일본 때리기를 중단해야 하는가입니다. 최근 일본군 위안부는 잘못된 사실이 전 세계로 유포되면서 일본인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일본의 국익이 치명타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학생 선발대회, 신진 디자이너 패션쇼, 네트워킹 파티 등으로 구성된 뉴욕 코리안 페스티벌이 내년 3월에 열립니다. 뉴욕 의류산업회와 경기도 공동주최 경기 섬유 마케팅센터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 참가자들은 경기도 업체로부터 우수한 한국 원단을 제공받고 장학금을 두고 경합을 펼치게 됩니다. 지원 마감은 내년 1월 15일, 총 상금은 $12,000로 6명의 입상자를 선정합니다. 어제 오후 5시쯤 경찰이 발령한 앰버 얼러트로 약 40분 만에 용의자가 붙잡히고 아이가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0분쯤 브롱스의 베드포트 파크 아파트에서 아내를 수차례 칼로 찔러 중태에 빠뜨린 남성이 3살 난 딸 레베카를 차에 태워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앰버 얼러트를 발동하고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넘어 도주하던 용의자를 클립턴 인근에서 체포했습니다.
어제 뉴저지 테너플라이 중학교에 폭탄이 설치됐다는 메시지가 발견돼 학생들을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테너플라이 경찰에 따르면 이날 중학교 내 한 화장실 벽에 폭발물 설치를 암시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을 수색한 결과 폭탄을 발견하지 못했고 이날 오후 2시 15분쯤 소개령은 해제됐습니다. 경찰은 학생들의 장난으로 인한 해프닝으로 판단하고 이를 꾸민 학생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차차 개이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지만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화창하고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도 맑은 하늘에 포근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